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5월 4일 오후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웬만하면 저도 좀 칭찬할 게 없나 찾아보는데 없어요. 5년 구상은 안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인수위에서 윤석열 110대 가제를 하는데 문재인 5년 동안에 너무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폐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부터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문재인 5년 동안에 대부분이 못했지만은 그래도 괜찮게 한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정권을 탈환하고자 우리 보수 우파들은 문재인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윤석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윤석열 정권 5년이 제대로 갈 것인가? 우리는 시작의 반이라 그러죠. 시작의 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첫걸음이 중요하다 그러죠. 방향을 어디로 가고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며칠 있으면 윤석열이가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그 극렬 보수 우파들하고 대개인들은 윤석열이가 지금은 참고 있지만은 취임하자마자 본심을 드러내고 문재인을 칠 것이다 하는데 깨몽하라는 거죠. 깨몽. 응? 저도 그러길 바래요. 제가 고고TV가 개설한 거는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들어왔고 문재인과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팀 그것도 한동훈도 포함돼요. 윤석열과 문재인과 한동훈이가 이명박 박근혜 또는 이재용 보수 우파들을 여러분은 경제인은 원래 보수예요. 보수.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보수입니다. 경제인 중에서 좌파들은 없어요. 진보는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벌고 더 많이 벌고 사회에 한원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보수의 기본이에요. 경제인들이. 그러면은 윤석열과 문재인과 한동훈이가 합심해가지고 우파 보수와 경제인들을 구속시켰단 말이죠. 그죠? 그럼 고고TV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 우파 경제인을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것만큼 문재인과 문재인 족속들을 집어넣으라는 게 고고TV의 논조죠. 근데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검수완박이에요. 윤석열은 속으로 검수완박을 꾀죄를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윤석열의 침묵과 육법당과 검찰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검수완박의 과정을 보면은 어제 밤까지 아주 난리가 났죠. 그죠? 그럼 오늘 또 종편 그 시사평론도 떨거지들 나와서 또 검수완박의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또 헛소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인터넷 여론이 쫙 깔리는 게 검수완박은 없어져 버렸죠. 그거는 윤석열 당과 지금 국민의힘은 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고 윤석열 사당으로 변했다고 제가 벌써부터 지금 공포를 했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윤석열 당과 문재인 이명박 당이 문재인 이재명 당이 이놈의 새끼는 왜 이 실해 가지고 자꾸 내가 그래도 괜찮겠고는 이명박이 하고 이재명하고 헷갈리는지 몰라. 문재인 이재명 당과 윤석열 당이 공학적으로 공작적으로 지금 얽히고 설키고 가면서 지들끼리 꼴값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소수사분야는 종국적으로는 돼야 되는데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비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없이 토론도 없이 진행한 건 그거는 악법이에요. 그런 건 악법이라는 거죠.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이밍을 뽑기를 어떤 신문에서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 당에는 힘이 없다 이러잖아요.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면은 언론에서 쭉 쓰는 거 보면은 뭐 검수완박 문제 그거 뭐 본회의 통과 뭐 날치기 통과 뭐 민형배 어쩌고 저쩌고 사치를 감춰버렸네. 그죠? 그럼 한동훈이가 9일날 인사청문회 한다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갖다가 또 불쏘시개를 살려가지고 검수완박을 갖다가 또 공격하려 그러겠죠.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응?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민은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국민은 지금 민생이 걱정인데 인수위에서는 민생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는 하나도 안 나왔죠. 인수위에서 하나 나온 게 우주항공청 설립한다는 거예요. 우주항공청 가지고는 우리나라 국민이 먹고 못 삽니다. 그렇죠? 그건 극소수가 사이드 잡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명박 같이 말이죠. 녹색 선장, 글로벌라이제이션 같은 거. 그렇죠? 4대강 같은 거. 박근혜 같이 연금개혁, 이런 거. 연금개혁 한다 그러잖아요. 안철수가. 근데 그게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언제 할지도 몰라, 솔직히. 그래서 인수위는 실패한 건데, 그럼 이 과정에서 검수완박이 그냥 인수위 과정을 한 달 동안 다 흔들어 버렸는데, 거기서 인수위의 부실함이 안철수의 간부는 그런 모험생 같은 스타일이 다 묻혔다는 거죠. 검수완박 때문에. 그럼 검수완박이 끝났어, 어제까지. 그렇죠? 이제 헌재, 검찰에서 한 헌소만 남았어요. 헌법재판소 소송만. 그것도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권한쟁의 심판은 저는 그런 거 전문가가 아니에요. 필보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애초에 안 되는 거고. 국힘애들이 항상 똥꿀만 찬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명박을 공격했듯이 이것들이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을 공격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고고TV는. 그러면은 검수완박 문제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권성동이가 합의안을 딱 받아올 때 그거는 권성동이가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 한 거다 그랬죠. 윤석열이 한 거다. 거기서 권성동이가 왕제왕인 윤석열 특수부 검찰총장에서 곧장 대통령이 된 검수완박의 전문가인 윤석열한테 권성동이가 제가나 내가를 받지 않을 리가 없고 이윤석이라는 놈은 뜰빡하게 무조건 지금 윤석열 쪽에 붙어가지고 지 살길 찾고 있으니 국민의힘 쪽에서 그냥 그 지지자들이 고고TV도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자니까 그냥 제가 처음으로 그런 걸 싫었을 거예요. 야합이다. 때리고 들어가니까 그냥 허겁지겁 그냥 그걸 주스 담으려고 그랬는데 주스 담은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 합의안 받은 것 때문에. 그럼 그건 윤석열이가 했다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침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길 윤석열은 무지, 무능의 불통이다. 경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무식, 무능을 뭐로 감추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윤석열은 검수완박을 받았었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그 다음에 윤석열은 검수완박을 갖다 받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 밑에 검찰 출신들이 지금 윤핵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 당을 장악했고 사당안을 만들었고 윤석열 당이에요. 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정을 5년 동안 자기가 믿을 사람은 윤석열을 애초에 정치에 나오면서 한 말이 뭐예요? 국힘 믿을 수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됐지 국힘이 나한테 도와준 게 뭐였냐? 들어와 보니까 말이야 국힘 애들이 형편없더라.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세를 업었죠. 김동길이나 또는 김한길이나 죄송합니다. 김동길 어르신 김한길이나 또 그 누구죠? 김병준을 얻고 또 민주당 애들 전라도 애들 갖다 DJ에게나 노무현 탈퇴한 애들 몇몇 얹혀가지고 정계 개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 뭐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치는 고사하고 통합도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뭐 전문성과 능력을 갖다가 내각을 갖다가 구성했다 그러고 청와대 인선도 했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기능은 36수석인가 7수석에서 25석으로 5수석실로 줄였지만은 인원을 안 줄였기 때문에 청와대는 황천 보강이 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다. 그럼 그 과정에 누가 들어가느냐? 저 국정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실세가 누구고 핵심 세력이 누구냐면 검사들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들을 윤석열은 가용을 해서 전국을 장악하고 여당, 국힘도 장악하고 야당하고 대치할 것이다 하는 문제죠.
2030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걔네는 놀이야, 놀이. 걔네들은 2030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깊이나 역사의 깊이를 깊고 넓음을 안 보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노래하는 거야. 2030들은. 특히 남자애들. 그러면 검수완박에서 윤석열이가 침묵을 한 것은 비겁한 것이고 문재인이가 튀어나와서 검수완박을 어제까지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그죠? 아무 대응도 없다. 침묵이고 비겁한 것이고 윤석열은 어쩌면 속으로 내 사람만 챙기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너 그렇게 하더라도 나한테 피해가 없어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문재인 5년의 그 재단을 갖다가 특수부 검사들이 치고 들어가는 거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치고 들어가는 건 달라요. 아무리 경찰들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지향적으로 권력해바라기성으로 그 충성을 한다 그래도 간신같이 검사가 들어가는 거하고 검경학동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를 집어넣었던 특수부 출신들이 치고 들어가는 그 기세와 검경 출신들이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는 기세는 현격히 다르면서 문재인을 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검사 출신을 꿰어서 엮어서 그죠? 구설처럼 보물을 만들어 꿰어서 국정을 장악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명박 전두환 또 이명박이란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육법당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육법당이 바뀐 게 바로 검찰당이 됐다는 거죠. 40대들은 알 거예요. 근데 2030들은 육법당이 뭔지도 몰라. 육사 출신하고 법조인들, 즉 검사 출신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후진국이었으니까 전두환까지도 후진국이었어요. 전두환 퇴임할 적에 국민소득 3,000불 뿐이 안 됐어요. 그 후진국에서는 군인과 검사들이 관을 장악했다. 그래서 세상이 서슬퍼르게 꼼짝 못하고 분위기에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나타나면서 검사당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국힘의 현상이나 사회적인 현상이 모든 언론이 아직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취임 안 했기 때문에 뭐 허니문 기간으로 그렇게 비판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비판이 엄청 나오죠 지금.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나 불통 문제, 또 김건희 문제, 또 내각 인선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정권은 없었어요. 신임 정권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인선만 꾸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좋아 빨리가 하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내각 인선이나 인수위 과정에서 그게 그 부실한 점이나 반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어제 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지랄하더니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 검수완박 기사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냥 내각 청문회로 들어가고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김인철이라는 놈은 정호영보다 나쁜 놈이 김인철이고 김인철보다 나쁜 놈이 원희룡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 19명의 도적들 중에서 12~13명은 장관하면 안 돼요. 정부 고위직 하면 안 돼요. 그 도덕성이 문재인 쪽보다 훨씬 더 더러운 놈들이에요. 국민은 보기 시작했다. 일기는 말이죠. 일단은 직진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정부 구상에 따라서 내가 쓴 사람을 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탄력 있게 운영하겠다 하는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이 인정하는 사람을 뽑아서 전국의 안정화를 깨야겠다는 게 두 번째 이유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검사당이 나왔고 검찰당이 나왔고 자기 깐부들 불알 친구 불알 두쪽대기 놈 새끼야. 불알 친구 어렸을 때 친구 술 친구 이런 애들을 갖다가 많이 심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힘 상황을 보면 이준석이는 허수아비도 그런 허수아비였고 이준석은 간신배로 변했어요. 간신배로.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는 항상 큰 권력에 저항하며
그 권력에 큰 권력에 저항하며 비판을 가하면서 정치인은 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정치인은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정호영보다 더 나쁜 놈이 김인철이고 김인철보다 더 나쁜 놈이 원희룡이고 그 다음에 한덕수도 나빠요. 이거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내가 청문회 통과 못 시켜준다 그러죠. 김인철이라는 놈은 무슨 잦은 사퇴했고 그 다음에 원희룡이는 청문회 끝났는데 청문회 채택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정호영이라는 건 뻔뻔하게 말이지 그냥 다 갖고 조국이보다 더한 놈이야. 정호영이라면 조국이보다 더해요. 단 표창장 위조만 없었다는 거야. 위조만. 나머지는 다 더해. 정호영이는 어제까지 말이 청문회 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그 뒷배경이 윤석열이라는 거죠. 당장에 잘라야 되죠. 그죠? 근데 한독수도 이게 국무총리 하면 안 돼. 이놈의 자식이 이 늙은이가 국무총리 끝나고 김현장 가서 연봉 5억 받다가 다시 국무총리하고 또 김현장 가서 5억 받다가 또 그거 끝나고 나면은 김현장 간 사이에 무역협회하면서 연봉 5억씩 받고 현금을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새끼가 그게 무슨 공직자야. 공직자는 돈을 갖다가 돌보듯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은 그거를 원한다는 거지. 문재인 때도 그런 놈은 없었어. 문재인 때도 586들이 워낙 처음에는 걔들이 청빈하자 개혁하자 했기 때문에 가난했었다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부동산 값이 뛰니까 강남에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쥐들은 강남에 살고 내각을 보니까 반 이상이 강남에 분당에 살더라. 이거 아니야. 분당은 싼 동네예요. 분당 50평은 지금 20억도 안 해요. 강남 50평은 70억, 80억이에요. 분당 50평짜리가 저 강북에 50평짜리보다 싸요. 분당이 무슨 좋은 동네야, 요새. 응? 다 늙은이만 사는데, 은퇴한 자들만. 그래서, 지금 내각 문제를 보면은, 아주 소심하게 모기소리 같이 비판을 해요. 국힘 내에서. 그 김재섭이나 김재섭은 요새 안 나오더라. 김용태 같은 애가 정호영이하고 김인철 사퇴해라. 그리고 정미경 같은 애, 수원 검사 출신. 걔도 정호영을 잘라야 한다. 하태경이라도 잘라야 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놈들이 윤핵관이에요. 다 윤핵관화가 됐어요. 이준석까지. 그러면은 이들이 그런 모기 소리를 내면은 윤석열 보고 잘라라. 아니면 윤수의 장제원하고는 통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민주당 애들이나 문재인 내각 애들이 민주당 애들이 하는 식으로 문재인 책임이 아니고 문재인 책임이 아니고 그 본인 책임이다. 그래서 이 국힘 애들이 몇 놈이 튀어나오는 것이 정호영이 그만둬라. 윤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 그죠?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한독수는 말도 하지 않죠. 한독수부터 잘라야 돼요. 국정이 어떻게 되든.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거죠. 민도하고. 저런 놈이 아직까지도 국무총리하고 사회 기득권 0.1%로 가가지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서 저렇게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한동훈이 나오는 거죠. 한동훈이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9일날로 연기한 것은 민주당에서 9일날로 연기했잖아요. 김경률을 갖다가 뭐 정인으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정인으로 채택됐어요. 이거 방송하는 시간에. 그러면은 10일날 시험이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에는 한동훈이한테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하고 도덕성의 상처를 입혀서 윤석열의 취임식을 흔들겠다는 소리죠. 근데 얘들아 그럴 필요 없어. 10일날 취임식 하면은 김건희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거야. 야 예쁘다. 어디서 저런 옷을 갖다 입고 풀 메이크업을 했나. 역시 잘 뽑았어. 늙은이들한테. 그러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를 들어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동훈은 실세로 자리 잡았어요. 소통용으로 자리 잡았고 누구도 한동훈을 못 건드려요. 이제부터는. 그럼 국힘은 망가졌고 그죠? 결정적으로 뒤집힌 게 한동훈이하고 이준석이하고 통화하면서 이준석이 한동훈의 명을 받아서 강박에 의한
협상은 원천모의다 한 놈 아니에요. 그거로 끝난 거예요. 한동훈에 대한 프레임도 끝났고 이준석은 그때부터 이준석은 당대표의 자질도 없고 이준석은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한동훈을 흔들까 말 건가? 흔들어봐야 되질 않아요. 흔들어봐야 한동훈은 윤석열은 다른 애들 다 버려도 한동훈만은 지킬 거예요. 자기의 적자고 자기 후계자로 좀 찍었었기 때문에. 그럼 국힘은 지금 모든 그 19명의 도적들 중에서 한 12~13명이 그 문제가 많은데 거기서 대해서는 정호영이만 말을 하고 김인철 정호영이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냥 강력한 지원 사격이 들어가죠. 특히 준석이 같은 경우는 중건이도 그렇고 한동훈의 말빨에 못 당한다. 한동훈이 검수완박법을 청문회에서 갖다가 철저하게 비판하고 방어를 할 것이다. 그 비판해봐야 뭐해? 이런 식으로 또 공작정치, 공학정치가 들어가는데 한동훈은 민주당 애들도 못 건드리고 현재는 국힘 애들은 말소리 하나, 모기 소리 하나 못 내고 있죠. 한동훈한테는. 검찰당의 시작이다. 검찰공화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내가 민주당이라면은 난 한동훈가 안 건드려. 안 건드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망해가는 과정이니까 민주당 애들이 한동훈을 자꾸 저렇게 찝쩍찝쩍 하는데 그리고 한동훈이가 무슨 말빨이 세. 에휴. 말빨 센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그 정치인 중에서 노무현이가 제일 셌어요. 노무현보다 더 센 사람이 김대중이었고. 그래서 한동훈을 갖다 낙마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낙마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어느 나라도 어느 정권도 이런 건 없었다. 검사당으로 들어가는 독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인수위나 또는 윤석열이가 지금 공약에 발표한 거 보면은 인수위에서 뒤집기도 하고 얼버무리고 현실화되는 게 거의 없어요. 시원시원 맛도 없어. 우리는 윤석열이가 좋아 빠르게 가. 문재인이 저항하듯이 시원시원하게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경선기간에 본선기간 엎어컷 날리고 말이야. 100만원 줄게. 애 난 사람 100만원 줄게. 병사 걸고 200만원 줄게. 재난지원금 1000만원씩 줄게. 그 취임하자마자 한다고 그러더니 다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고. 선제 타격 하더니 선제 타격 못해요. 사드 배치 하더니 사드 배치 그거 안정화만 시키지 사드 추가 배치했잖아요. 추가 배치 못해요. 전술핵 배치하더니 전술핵 배치 못해요. 그래 이종섭이란 국방장관 후보자라는 놈이 나와서 병사 월급 한 200만원씩 준다는 것은 그거 못한다. 재정 없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랬잖아. 윤석열이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못해요. 폐기 안 해요. 살펴볼 거예요. 국방장관 후보자라는 놈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 비리공차 공약을 갖다가 다 되는 거야. 비리공차 공약이 되는데 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걸 갖다가 우격다짐을 하지도 않고 지 공약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불통 독재 정권 검찰당을 세웠다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돼요. 앞으로. 거기다가 똘끼 있는 김건희가 말이지 그냥 패션쇼 하듯이 말이야 그냥 돌아다니고 있고 그게 초기부터 튀어나온다고. 왜? 정상회의 안 할 거예요? 돌아다니는 게 초기부터 튀어나온다고. 김건희는 논리적이 아니고 굉장히 천박하고 굉장히 말이죠. 그거 좀 이상해. 특수보험사 실수, 권성동이라든가 저기 강원도 감자바위 이양수라든가 원희룡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다 해. 원희룡 이러면 잘라야 되고 한덕수도 잘라야 되고 잘라도 많아. 그런데 그걸 왜 뭐로 막느냐? 검찰총장의 기세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기세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벌써 몇 명은 낙마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위세를 덩이었고 이것들이 지랄 발광하니까 보수주의자는 그거 입장에서도 그냥 우라병이 터져요. 요새 우라병이. 이런 정권은 없었어요. 보수 정권. 이명박도 안 그랬고 김영삼도 안 그랬고 박근혜도 안 그랬고 이걸 어떻게 보수 정권이라 하느냐 이거죠. 경제인 다 잡아놓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시면. 지방선거 끝나면 윤석열의 본 모습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사당의 본 모습이 나온다니까? 그럼 검사당의 본 모습은 문재인을 잡아 넣으란 말이야. 근데 그건 안 하고 이제 본 모습이 나올 거예요.